달려보죠. 첫 번째. 예, 배부르고 기분 좋았나요? 든든하게 혼밥하러 온 손님이 결제도 않고 떠나버렸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산한 냉면집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곧장 자리를 잡고 지금 착석을 하죠. 자, 주문한 냉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 가위를 싹둑싹둑 자르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후루룩 짭짭 냠냠 쩝쩝. 자, 냉면 면발 쫙 당기는데요. 자, 잠시 후 직원이 뒷테이블 정리하는 사이에 식사를 끝내고 기립하고 휙 돌아서서 짐을 챙기더니 곧장 출입문 밖으로 직행해서 사라집니다. 자, 바로 뒤에 직원이 있는데도 간이 커요. 네, 지난 6일 오후고요. 서울 강남구의 백화점 안에 있는 냉면집입니다. 한가한 시간대에 저 남성이 짐까지 들고 와서 13,500원짜리 회냉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뒤쪽 테이블 정리하느라고 뒤를 돌아 있는 사이에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그 직후에 결제 내역 확인하고 먹튄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알리고 매장 앞으로 나가봤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경찰에 문의해보니까 검거하면 돈이야 받을 수 있겠는데 저 남성이 결제하는 거 진짜 깜빡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아니, 그 남성의 흔적은 잡았다면서요? 자, CCTV도 있지만 흔적을 좀 남겨뒀어요. 인근에서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개를 그때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백화점 내 생활용품점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 남성이 기억난다고 하고 아마 카드 결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제를 좀 해라. 13,500원짜리 그 냉면 그거를 계산하러 가는 게 또 혼자잖아요. 여러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충격의 삼혼 유영채. 자, 최근 배우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지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자, 전 남편이죠. 유영재 씨도 논란 당시에 그 입장을 한 방송에서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 신상 발언을 조금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정말 살아가기를 바랬던 여러분들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아마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다 삶의 연륜도 있고 또 경륜이 있으셔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그 행간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유영재라고 하는 제가 많이 못났습니다. 많이 부족했고요.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좋은 그런 멋진 봄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세간의 그 논란, 침묵하겠다, 행간을 읽어다오, 상대도 위로해달라 이건데요. 글쎄요, 지금 나오는 얘기만 들어보면 글쎄요,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죄송하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이 선우은숙 씨가 자신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사실혼 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기존에 그 유영재 씨는 재혼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삼혼이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었던 게 맞다면서 사실상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는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아직은 회복이 잘 안 된 상태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유 씨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네.
물론 이혼이라는 건 참 큰 상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워낙에 유명인의 재혼이었고 또 그 신혼살림이나 신혼여행 이런 게 다 공개가 됐었고 네. 게다가 또 현우은숙 씨께서 지금 굉장히 괴롭게 뭐 실려갔다 아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좀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공원에서 낚시. 자, 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봤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공원 잔디밭 위에서 한 남성 저 주목해 주세요. 생뚱맞게 웬 낚싯대가 손에 들려 있는데 줄까지 걸린 낚싯대를 앞으로 휙 그리고 휙 뒤로 휙 한번 또 휙 앞으로 휙. 아, 당연히 걸리는 게 없을 텐데도 계속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잔디밭에 대고 낚싯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원에서 골프를 하질 않나 개털을 깎질 않나 이제는 낚시질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찍힌 겁니다. 이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동네 공원에서 저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저렇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여기가 이 잔디밭에 사람도 있지만 반려견도 같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데 저기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 바늘이 안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하잖아요. 옆에 갈 수가 불안하죠. 없지 않습니까? 자리를 다 비웠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넓은 반경을 혼자 결국 차지한 셈인데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공원 내 위험행위 금지라는 팻말이 지난해에 붙었었대요. 아이고야.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또 사라졌답니다. 저기 이제 긴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아마 이제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팻말을 붙였다가 딱 대놓고 지목을 한 거네요. 근데 또 저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보자분 다시 구청에 민원 제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만 지나가면 손목 툭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좁은 골목을 지나는 남성 옆으로 차가 지나가니 갑자기 팔을 쭉 아이쿠야 손목 박살나네 막 이런 느낌이죠. 또 다른 날 이번에도 차량 사이드 미러에 탁 지금 보셨나요? 탁 아이고야 내 뼈 살려. 아무래도 이상해요. 완전 발연기야. 자,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저렇게 검거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발 좀 사건 반장 좀 봐. 그 수법 안 통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자, 옛날에는 저런 수법이 통했었죠. 왜냐? CCTV가 없었고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위협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손목치기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좀 좁은 골목에서 일부러 손목을 친 다음에 겁을 먹은 운전자한테 이 금품을 요구했던 특히 여성 운전자. 여성 운전자가 상당히 그런 것도 잘 좀 조심성이 좀 부족하다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운전자가 이상하다, 사고가 덜 났는데 라고 경찰에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이 블랙박스 CCTV나 이런 걸 찾아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숙박시설에 지금 울산에 있는 사기 혐의 등으로 남성 50대를 검거를 했고요. 이 사람 사실 블랙박스 사각지대, 좁은 골목길, 운전자 여성 요거 딱 대상으로 했던 거고 결국은 보험 사기 등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직장 생활 최대 위기입니다. 자, 카톡으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 금연 건물인데 흡연하는 동료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회사는 5층이고요. 사무실에 창고 비슷한 야외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이 하루에 대여섯 번씩은 들락날락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문 열릴 때마다 사무실 안쪽으로 냄새가 다 들어오는데 그 사연자는 비흡연자고요. 기관지도 안 좋아서 지금 기침 가래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흡연자인 사장님이 창고 흡연을 허락한 거여서 이 사연자
피해망자도 차마 항의까진 못했고 대신에 횟수 좀 줄여줄 수 있겠냐 부탁은 해봤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문의해보니까요. 금연 건물에서 담배 피우면 신고는 가능한데 대신에 그 사진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직원들만 쓰는 데고 그 직원 중에 유일한 비흡연자가 사연자 혼자입니다. 신고 들어가면 바로 사연자인 거 눈치챌 거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요청해서 그 금연구역 그 표시 스티커 이거라도 붙여봤는데 뭐 그래도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좀 얘기해볼까도 싶은데 또 나 하나 때문에 동료 직원들 너무 불편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고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주시죠. 오늘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신고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이자연 너 바보야? 정신 차려.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건강 문제를 왜 양보해? 간접 흡연만 해도 너 폐암 걸릴 수 있다 너. 기관지도 약하다며. 야, 니네 사장이 암 걸리면 책임진대. 뭘 고민하고 앉아서 빨리 신고해. 그리고 신고자 찾으려고 하면 딱 잡았대 너. 어차피 심증만 있을 뿐이다 너.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참고 넘기자는 자아입니다. 야, 차연아, 내부 고발 그거 말처럼 쉽지 않다 너. 물증 없지? 근데 어차피 사장부터 김대리까지 다 너 의심해. 너 그럼 회사에서 왕따 되는 거 순식간이다 얘.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할걸? 그렇게 회사 다니면 너만 손해야. 그냥 너 책상에 공기청정기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싼 걸로 하나 갖다 놔. 제발 좀 X. 자, 박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사실 예전 같으면 X도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뭐 흡연, 금연 부분에 대해서 또 딴 사람들 하는데 또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연이 원칙이고요. 흡연 구역이 싹 설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흡연이 좀 원칙이라면 금연 구역이 좀 적다면 반대로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지금 사장님이 담배를 태우시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잡아뛰면 됩니다. 왜 신고가 들어갔을까? 냄새가 많이 났을까? 연기가 피해 올랐을까? 이런 식으로 잡아뛰고 하면 되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자, 교수님. 네, 저는 그냥 결국 다 알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건강의 문제니까 뭐 신고까지는 아니라도 그 사장님하고 담판을 좀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게 다 간접 흡연 때문인데 담배 한 번도 안 피고 폐암 걸리는 사람은 정말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다가 저도 이 코로나 걸린 후에 기관지가 되게 약해졌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가 이것 때문에 약해진다는 말에 저 너무 공감이 일어나서 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흡연구역도 요즘에는 건물 내에는 설치를 안 하죠. 저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냄새가 싫은 게 아니라 연기 자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장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편하니까 흡연구역처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하시고 아니면 정말 강력한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환기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밖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내부가 안 들어올 수 있게 그거를 좀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자연 기자와 나머지 세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개인 사업자세요. 이자연 기자는 지금 직장이 조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님께 반기를 들고 사무실에서 뭘 써붙이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하는 쉽게 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X 표시를 했고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공기청정기 좀 갖다 놓으시고 하시면서 조용히 구인구직 사이트 켜셔서 이직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저희 이 안건으로 가족 여러분 투표도 받아봤습니다. 1,500분 투표를 해주셨는데 63%가 저랑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문제 삼아봤자 긁어부스럼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요. 37%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냄새 언제까지 견딜 겁니까? 신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우경민 님은요. 저러다가 창고에서 불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런 걱정까지 해주셨고요. 스텔라이스님 혹시 그 회사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긴가요? 2년 전 완전 제 얘기예요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